자, 네, 여러분. 예, 저 한문 12번째 시간입니다. 그 시간입니다. 그 한자를 만드는 방법 형성인데요. 저희는 오늘 할 거는, 자, 오늘이 이제 한자를 만드는 네 번째 시간이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자를 만드는 방법 마지막 시간요.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5천년 전 중국으로 레고. 자, 가보시다 한번. 예, 좋습니다. 자, 우리가 옛날 중국인이라면 저는 지금 이제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두세요. 자, 집을 만들고 싶은데요. 자, 동굴이 축축하고 딱딱해서 지금 지겨워진 상태입니다. 자, 대화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야, 우리 동굴 너무 축축하지 않냐? 집 만들자, 우리. 집 만들려면 어쩌면 되노? 큰 나무 구해가지고 기둥 만들고 지붕 밑에 대들보 만들고 이래 하자. 그러면 나무 자르고 나무 껍질 벗기고 기둥 만들고 대들보 만들고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나무는 누가 자를 낀데? 점점점점점점 나무꾼한테 부탁하면 되지. 나무는 삼나무, 가래나무, 편백나무가 단단하니까 그걸 쓰자. 어? 그러면 집 다 짓고 나서 집을 짓게 된 가정도 글자로 이제 집에 새겨보는 게 어때? 어떻노? 우리는 나무꾼에게 부탁하여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는 나무꾼에게 부탁하여 삼나무, 가래나무, 편백나무를 가져오게 하고 나무 껍질을 벗겨 나무 기둥과 나무 대들보를 만들었다. 요리하면 되겠네. 나무랑 관련된 단어가 너무 많네. 회의 원리로 만든다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단어들마다 특징 두 가지씩이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만들기가 회의 원리로는? 그냥 귀찮다. 그냥 나무 나타내는 글자 넣고 이런 식으로 글자 이렇게 넣고 글자 나무를 다 넣고 그리고 구분만 할 수 있게 소리 나타내는 글자를 어떤 걸 집어넣으면 안 되겠냐. 그리고 그 소리 나타내는 한자, 그렇지, 그렇게 넣으면 되지.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하자고. 나무꾼은 그냥, 나 뭐 산 하고 싶어. 그냥 소리를 산으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소리 산, 매산자 쓰자고, 이렇게 매산자. 자, 그리고 삼나무는, 소리 삼 하고 싶어. 삼을 하고 싶어, 삼. 그리고 석삼자 쓰자, 이렇게. 석삼자, 석삼자. 가래나무 소리 자하고 아들 자자 쓰고, 이 자. 이거 삼. 이렇게 아들 자자 쓰고. 그냥 편백나무도 소리 그냥 100 해버리고 이거 편백나무 이거 100백 써가지고 100백이고 그 다음에 나무 껍질 벗기다도 그냥 월하고 다루월자 그냥 넣어보면 안 되나 쉽게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보자 나무 기둥은 보자 소리를 말로 이제 말로 하고 말로 소리를 넣고 끝말자 이렇게 넣어버리죠 끝말자 말로 그 다음에 나무 대들보는 소리를 그냥 인으로 하고 이게 사람 인자를 넣어버리자고 사람 인자 인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나무꾼 산, 삼나무 삼, 가래나무 자, 편백나무 백, 나무 껍질 벗길 월, 기둥말, 대들보인 이렇게 얼마나 쉽노? 와 이렇게 원리가 진짜 쉽다. 하나만 주된 특징 하나만 신경 쓰고 소리만 대충 퍼다 쓰면 되니까 글자가 막 만들어지겠네. 너무 쉽다 아이가. 딱 좋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무꾼 산자 예를 들어서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자 나무꾼 산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나무꾼 산자는 이제 나무 목자와 이 매산자로 이루어져 있죠. 나무꾼 산자의 뜻은 나무꾼이고 얘가 뜻이고 얘가 소리죠. 산이 소리죠.
자, 그래서 나무목, 이 나무목은 나무꾼이라는 뜻을 만드는데 관여하고요. 나무란 뜻이 나무꾼이란 뜻을 만드는데 관여하고요. 매산자에서 산자가 이 나무꾼 산자의 소리를 만드는데 관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무목은 뜻 글자이고 매산자는 소리 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 쉽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뜻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우리가 뜻을 나타내는 글자 이제 각 한자마다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글자 부분을 우리가 부수라고 합니다. 부수.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흥성으로 만들어진 글자들은 뜻을 나타내는 부분과 소리 나타내는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이 형성이라는 말 자체도 벌써 뜻과 소리라는 말입니다. 이 모양형이라는 말은 곧 뜻형이라는 소리인데요. 그리고 뜻형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소리성자는 소리를 나타내죠. 얘가 뜻, 소리. 각 부위가 뜻과 소리가 각자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다. 뜻과 소리가 합쳐졌다라는 말이 형성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보자. 이 원리는 이 무작위로 이제 주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오고 이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있죠, 여러분. 이 형성 원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아까 중국인이 말했었던 것처럼 이 주된 특징 하나만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소리를 마음대로 무작위로 아무거나 가지고 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글자를 만드는 조어력이 그 말을 만드는 힘이 엄청납니다. 이게 그래서 한자가 5만 개 정도 있다고 하면 그 중에 4만 5천 개는 전부 형성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4만 5천 개 이상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대략적으로 4만 5천 개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형성 원리의 조어력을 다른 글자 원리랑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데요. 이 상형 원리, 지사 원리는 어떻냐? 실제로 존재하는 것, 단순한 것, 세부적인 표현이 불가한 대상에 대해서만 상형 원리로 만들 수가 있고요. 지사 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점과 선으로 이제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뒤로 후세로 오면서 약속하는 게 좀 힘들어지죠. 사람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점과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상형 지사 원리보다는 훨씬 조력이 좋아지죠. 허위 원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제 두 개의 한자를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기 때문에 조합의 경우의 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냐? 대상이 가지고 있는 두 개 이상의 특징을 조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특징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그 제한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성 원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점이 없죠, 여러분. 특징 하나만, 그 어떤 물체든 특징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특징 하나만 잡으면 소리를 어떤 걸 넣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만들기가 너무 좋다. 이 원리로는 현재에도 글자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면 이 원리로 계속 글자를 만드는 겁니다, 중국에서. 형성 한자들은 그 아까 말했듯이 4만 5천 개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글자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와 이 글자가 이제 핵심적인 원리고 핵심적인 의미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들이 붙어서 이 글자들이 여러 가지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이건 이까지는 소개했고요. 고물의 팔, 고물의 우리 그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나무로 만든 무슨 갱이 같은 거, 뭐 나이테, 배나무 전부 다 이제 대나무 수저 나무로 만든 수저, 뭐 나무를 저절로 죽을 신 깃들다 이건 뭐 그 새가
나무 위에 둥지를 트는 거. 이 마루 때는 이렇게 그 용마루라고 하죠. 집을 지을 때 그 지붕 위에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 전부 다 나무로 만들거나 나무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나무 목자가 들어갑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물 숫자랑 관련이 있죠. 물 숫자는 이제 다른 글자 합쳐질 때 점 3개가 되는데요. 이건 삼수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 네, 물가구, 그물산, 뭐 물이 흘러가는 모양 휴, 목욕할목, 얕은 물 백, 뭐 이런 식으로 다 물이랑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소리는 물이랑 관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렵나요?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 괜찮을 거예요, 여러분. 쉽죠? 잘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자, 사람인입니다. 사람인자는 이제 다른 글자랑 합쳐질 때 어떻게 되냐? 그렇습니다. 이게 길쭉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죠? 예. 원수구, 도울우, 도울자, 별신, 점잖을효, 어리석을 동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원수구, 예, 그렇게 다 원수, 돕다, 뭐 다 사람이랑 관련된 거죠. 예, 맞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자, 햇물이 도. 요번에 해가 있으면 이렇게 빛나는 부분, 이 동그란 부분, 이런 해의 동그란 부분, 그런 동그란 느낌을 햇물이라고 하죠. 햇물이 도, 밝을단, 어둑어둑할 말, 늦다, 저물다, 전부 다 해랑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과제입니다, 여러분. 과제는 뭐냐? 이 네 글자를 필기 인식기를 네이버 한자사전에 필기 인식기를 써서 네이버 한자사전 필기 인식기를 써가지고 이제 뜻과 소리를 찾아 적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의 뜻글자와 이 소리 글자의 뜻과 소리도 각각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